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소위 이재명 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무위원회를 이제 통과했기 때문에 권리당원 투표와 그 다음에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다음 달 8일에 최종 확정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이거는 그냥 확정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사실상 확정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아웃, 이재명 탈락, 이재명 공천 불가 이거를 뜻하는 거 아닌가 원칙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당무위원회의 의장이 누구냐면 당대표입니다. 당대표가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 대표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재명 아웃을 뜻하는 이재명 아웃을 가리키는 그 공천 규정, 공천 룰을 가결할 때 그걸 가결한다는 그걸 알리는 결정하는 의사봉을 두들긴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였는데 그때 당시에 그의 심정, 그의 표정은 어땠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더불어민주당이 21일에 당무위원회가 21일에 가결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에 따르면 이재명 당대표는 부적격자입니다. 공직 후보자로서 추천될 수 없는 자, 공직 후보자로서 추천될 자격이 없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그 공천 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그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다 그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내년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갈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뭡니까? 너무나도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이재명 당에서 이재명을 아웃시키는 공천 룰을 어떻게 내놓을 수가 있느냐? 더불어민주당 당원 당규상으로 이 공직 후보자 추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자격 요건은 어떤가? 그런 것들을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제97조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자는 배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뭔 내용이 있느냐? 이렇습니다. 97조 1항 각급 공직 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이 도덕성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와 있느냐? 이 2항에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반인륜적 범죄 행위 사실이 있는 자와 중대한 해당 행위 전력이 있는 자 등입니다. 그 뒤에 다른 내용인데 이제 축약을 한 겁니다.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자는 배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후보자의 심사 기준을 규정한 당규 제33조 1항 4호는 도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33조 지역구 후보자의 심사 기준 1항 당헌 제97조 1항의 심사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4호 도덕성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품성을 갖춘 자여야 더불어민주당이 공직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공직 후보자로 나서려고 하는 사람은 그걸 신청할 자격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품성은 과연 뭔가? 이 도덕적 품성이란 거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는 그런 품성, 성격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란 사람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품격과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도덕성과 관련된 심사 기준이 21대 총선 때보다 22대 총선이 지금 현재 강화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21대 총선 때는 과연 어땠느냐? 그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음주운전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민생범죄, 파렴치 범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의 경우 기존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더불어민주당에 그걸 보면은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15년 이내에 3번 3회를 저질렀거나 10년 이내에 2회 이상일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입니다. 자격이 없다. 너는 공천 아예 너는 심사 자격조차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규정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게 이런 기간이 없습니다. 15년 이내, 10년 이내 이런 기간이 없이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은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음주운전 전과자입니다. 전과 3범이라는 그런 비난도 듣기도 하는데 어쨌든 음주운전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사람은 분명히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4년 당시에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5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가지고
벌금 150만 원은 받았습니다. 그런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처벌을 받은 음주운전 전과자 이재명은 22대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의원 선거자 선출 규정에 따르면 아웃입니다. 애초에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부적격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제도 TF단 이거를 단장으로 있던 사람이 이계호, 뭐 아주 대표적인 이낙연계 의원인데 이 이계호 의원이 단장이었고 그 TF단의 다수가 소위 비명계였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비명계가 공천 TF단을 장악해가지고 이재명을 탈락시키는, 이재명을 부적격 처리하는 그런 공천 룰을 만드는 거 아니냐, 반란을 한 거 아니냐, 일종의 반란을 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당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살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양두구육입니다. 겉으로는 뭔가 도덕성을 강화하고 우리가 국민 앞에 좀 더 상대적으로 더 도덕적인 후보들을 내놓겠다는 식으로 뭔가 강화했다는 식으로 선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는 알리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대체 뭐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의 당규입니다. 특별 당규입니다. 그걸 보면은 이재명 당이 이재명을 어떻게 살리고 그를 총선에 어떻게 내세울지 뻔히 예상이 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3장 후보자 부적격 심사 제11조 부적격 심사 1항 검증인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자의 후보자 자격 심사 및 도덕성을 검증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7호에 뭐라 돼 있냐? 파렴치 및 민생 범죄에 대한 부적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 나목이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총 2회 이상의 시 부적격 처리한다.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2004년 당시에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벌금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목, 공문서 위조, 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을 시 부적격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고 역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익히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전과 중에서 전과 3범 이재명 대표의 전과 중에서는 무고도 있습니다. 무고. 근데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게 앞선 기준에 따르면 분명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게 벌금을 받았습니다.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무고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이전 기준을 만약에 그대로 적용한다 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음주운전이든 무고든 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적격 처리되지가 않는데 강화된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에 따르면 부적격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 15년이든 10년이든 이런 게 없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덕성이 의심되는 공직 후보자로 추천될 자격 자체가 없는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 선출 규정에 따르면. 그런데 제11조 2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하여 영입하였거나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인사는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1대 선출 규정에서.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의결한 22대 선출 규정에도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인사는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뭡니까? 이재명 대표가 장악한 이재명 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아웃을 방관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부적격 기준을 명시한 공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은 이재명을 위해서 최고위를 동원해서 일종의 또 방탄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공천을 의결할 가능성이 뭐 사실상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결국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재명 당의 현실이다 그겁니다. 그래놓고서는 마치 뭐나 된다는 듯이 도덕성을 운운하고 있습니까? 도덕성을 강화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놓고서는 다른 입후보 희망자들한테 그런 어떤 전과, 동종 전과가 있는 입후보 희망자들한테는 너는 도덕성에서 안 되기 때문에 너는 아예 공천 자격 자체가 없고 너는 심사 요청 신청 자격 자체가 없는 너는 부적격자다. 너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자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음주운전이 있거나 무고가 있거나 했을 때 특히 음주운전 예외 없이 기간에 예외 없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부적격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들 애초에 그런 사람들 왜 지금 정치권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이 왜 지금 저기 여의도 국회에서 설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당 대표가 뭐 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별의별 의혹과 별의별 혐의를 지금 다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걸 다 차치하고 순전히 이것만 놓고 봤을 때도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공천되는 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특별히 그 이재명 대표가 이런 공천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 의결을 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대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가서 더불어민주당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은 어떻겠습니까? 과연 이재명 당이 그 악재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거의 한 뭐 8개월, 9개월 뒤에 일어날 일인데 미리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때 총선까지 가서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공천을 해주기 위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결정까지 내려야 하는가? 다른 이유도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음주운전 전과를 가진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1야당이라고 하는, 공당이라고 하는, 그것도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그 공천이라고 하는 그 중대한 그 작업을 하는 와중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과연 우리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비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